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어쨌든 좀 하다 말았었던 부분이 이 티오렘 8.44부터 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아이덴티티 티오렘까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어쨌든 요 8.44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뭐 증명의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을 하는 거는 뭐 어널리틱인 거는 당연히 가정을 하고,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고 ZN이 서로 다 다른 점인데 Z0로 수렴을 하고 있다. 사실 다 다르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Z0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트리비얼한 것들 말고, 그러니까 뭐 1로 수렴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면 뭐 한 n분의 1 정도 생각을 하지, 보통은 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뭐 0000인 수열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랑 n분의 1이랑 뭐 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들에서 전부 다 함수 값이 0이면 f가 그 디스크 안에서 전부 다 0이 된다 라는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증명은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뭐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뭐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제일 키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티오렘 8.44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좀 잘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코롤러리도 좀 중요한데, 이 코롤러리도 우선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쨌든 A 또는 B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또는 B다 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B가 아니면은 A가 된다. 뭐 여집합으로 쓰면은 결국은 얘가 A 또는 B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이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B의 여집합이면 A가 된다 라는 식의 증명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사실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 쓰면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저 뒤에 있는 거를 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R이 존재해서 F가 이 구멍난 디스크에서 항상 0이 안 된다라는 얘긴데,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하면은 이제 모든 어떤 수가 주어져 있어도 0이 되게끔 하는 요 F를, 이 R을 항상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약간 기호만 좀 바꿔서, 그래서 이거를 부정을 해보면 요 명제를 뭐 A라고 하고 이 명제를 B라고 해보면은, 이제 B를 부정을 해보면, B를 부정을 하면 어떤 뭐 모든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이 0이 되는 어떤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면서 F 네모가 0이 되는 네모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게 존재한다 라는 얘기니까, 그쵸? 뭐 이런 거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거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명제인데, 이거를 이제 수열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모든 엡실론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뭐 자연수 1이 주어졌을 때, 뭐 2가 주어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우리가 수열 형태로 써주면 편해. 사실 뭐 이거면은 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FZN 20이고 요런 인 ZN이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거에 의해서 Z0로 수렴하는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거기에서 0이면은 뭐 어떤 이 Z0 주위에서 f가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앞에 있었던 티오렘을 뭐 거의 좀 다르게 쓴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아예 한 점 딱 여기에서만 0이 안 되고 안 되든가 아니면은 이 주위에서 다 0이든가. 그래서 이거는 역시 실수에 해당해서 요런 그 대응되는 결과는 없는데, 그러니까 복소수에서만 성립하는, 또 얘가 어널리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인데, 뭐 요런 f라는 함수를 좀 이상한 함수긴 한데 요런 함수죠. x제곱 sin x분의 1 같은 거.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거는 원점에서의 미분계수 생각해보면은 h로 나눠서 하면은 h sin h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원점에서 미분 잘 가능하고, 각각의 n분의 1에 대해서 다 0인데 f는 원점 근처에서는 이제 항상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복소 함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좀 중요한 성질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유니크니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디스크를 좀 더 일반화해서 도메인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서도 F는 이 D라는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고, Z에는 Z0로 어쨌든 수렴하는 수열이고, 그랬을 때 그 수열에서 함수값이 0이면 F는 그 도메인 전체에서 다 0이 된다. 우리가 똑같은 거를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도메인으로 확장을 하려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약간은 이것도 좀 신기한 증명인데,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옵니다. D라는 집합을 두 개의 집합으로 쪼갤 건데, 그래서 각각 어떤 D에 있는 점들을 서로 다르게 모아 놓을 건데, A라는 집합은 얘가 어떤 Z0 주위에서 다 0이 되는 애들, 아니면 FZ는 0이 안 되는 애들. 로 모으면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에 의하면은 A랑 B는 교집합이 없죠, 그렇죠? D에 있는 D는 A 합집합 B로 되는데, 그러니까 A가 D면은 A는 이 점은 A에 속해 있거나 B에 속해 있거나. 근데 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그냥 뭐 이 얘기가 결국은 D가 A 합집합 B라는 얘긴데, 또 A, B가 뭐 디스조인트고, 그러니까 A, B가 교집합이 없고 교집합이 없는 거 알고 있고, 근데 A랑 B가 둘 다 오픈셋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안에 있는 뭐 작은 네이버호드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긴데, 그리고 이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FZ가 어떤 Z0 네이버호드에서 0이 된다라 그랬으니까, A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이제 작은 네이버호드 하나 더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도 오픈셋이고, 비슷한 이유로 B도 오픈셋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엄밀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A, B가 오픈셋이니까, 그러면은 D가 도메인인데, 도메인이 결국은 뭐 오픈 앤 커넥티드니까 여기에서 커넥티드인 거를 이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D가 커넥티드인데 서로 다른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의 유니언으로 나타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공집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공집합이거나 B가 공집합이어야만 합니다. D가 커넥티드 셋이니까. 뭐 커넥티드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A랑 B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인데 Z0가 A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공집합일 수가 없죠. 그래서 B가 공집합이니까, A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으니까 B가 공집합이 돼서, 이 얘기는 A가 전체 D가 된다는 얘기니까 F가 어떤 Z0에서 항상 Z0 주위에서 항상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넓혀줄 수가 있겠죠. A가 전체 집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D 전체에서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니크니스라는 것도 결국은 아까 앞에 있던 코롤러리에 의해서 얘가 F가 어널리틱이면은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은 A랑 B 두 개밖에 안 생긴다라는 게 결국은 얘네가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A, B 자체가 오픈셋인 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오픈셋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메인이 커넥티드인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A가 공집합이거나 B가 공집합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공집합이 아닌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8.48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내용인데, 복수함수론에서 종종 써먹는 내용인데, ZN이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어떤 수열인데 D 안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수열이고, F랑 G가 둘 다 어널리틱이고 각각의 이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시퀀스 위에서만 같으면은 이 전체 집합에서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증명은 앞에서 했었던 거에 의하면은 이제 별로 길지 않은데, Z0를 어떤 리밋 포인트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리밋 포인트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Z0로 수렴하는, 얘가 Z0로 수렴하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했었던 이제 위에 코로를 8.47이었나요? 7은 아까 어떤 ZN이 Z0로 수렴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ZNK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쨌든 부분 수열도 여전히 수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성립하니까 F랑 G는 항상 이 D 전체에서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쓴 거는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리밋 포인트면은 이제 거기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요거는 뭐 해석학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이덴티티 시어렘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어떤 일부분에서 같으면은 전체에서 다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긴데, 뭐 일부분이 어떤 일부분이냐 하면은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시퀀스에서 다 같으면은 전체에서 다 같다. 그래서 뭐 어널리틱 펑션이 어떻게 보면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막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서만 값이 같고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막 자기 맘대로 값을 갖는 이런 상황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은 되게 제한 조건을 많이 갖는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복소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게 성립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아마 뭐 사인이랑 코사인을 복소수로 이렇게 잘 정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사인 코사인은 실수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였는데 복소수로 확장하는 거 얘기하고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우리가 따로 보였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실수에서 성립하는 것들은 대체로 다 뭐 등식 같은 것만, 뭐 부등식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소수로 잘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실수 집합 자체는 당연히 이거 자체는 C 안에 들어가 있고 얘는 뭐 리밋 포인트를 당연히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등식은 복소수로도 잘 확장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바로 잠시 뒤에도 우리가 좀 써먹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보시면은 뭐 F에 대해서 뭐 조건을 몇 개 안 줬는데 F가 막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렇죠? 뭐 리유빌 티오렘도 마찬가지로 뭐 인타이어 펑션인 거 그냥 뭐 복수 전체에서 그냥 러프하게 미분 가능한 애들인데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뭐 상수가 됐었고, 뭐 제가 8장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거에서도 F가 뭐 이제 이런 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뭐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제 F가 뭐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조건 자체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몇 개 안 주는 것 같은데도 F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뭐, 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뭐 임용뿐만 아니라 뭐 복수함수론 자체에서도 그런 거는 많이 나오니까 뭐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이거 문제 이거 풀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뭐들 수도 있는데 뭐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어널리틱 펑션이 갖는 성질들을 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뭐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다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그겁니다.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하는 거는 경계에서의 값이 내부에서의 값을 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는 어떤 클로즈 셋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체 디스크 안에서의 뭐 디스크로 예를 들면은 디스크 안에서의 함수값이 어떤지 궁금한데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뭐 막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경계에서의 값이 내부에 있는 거를 다 결정을 해준다. 라는 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였고 이제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은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경계뿐만 아니라 어떤 디스크가 뭐 어떤 도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디스크 안에서 F랑 G가 값이 같다.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다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지만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는 애초에 값도 정확하게 적분을 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어널리틱 펑션이 어떤 뭐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좀 더 많은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개 없어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뭐 티오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널리틱 펑션이면 좀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한이 좀 많이 걸려 있다.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코시 리만 방정식에서도 알고 있었죠. 어널리틱이면은 적어도 코시 리만 방정식 만족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인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실수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F가 뭐 적분이 잘 되는 연속 함수이고 어떤 뭐 그러면 적분도 잘 되니까 이 안티 데리바티브라고 하는 역도 함수 뭐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를 만족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평균값 F의 어떤 평균값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게 아마 뭐 사실 1차원에서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2차원 같은 데서는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 원판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뭐 종이로 이렇게 원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 볼펜 꽂아서 들면은 이제 균형을 잘 잡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얘기를 반원에 대해서 하면은 반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볼펜을 어디다 꽂아야 얘가 균형을 잘 잡겠느냐 하면은 우선은 얘를 xy 평면에 올려 보면은 중심이 요 y축 위에 있는 거는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중간에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중간보다 좀 아래에 있겠죠. 왜냐면 얘가 중간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넓이가 아래쪽이 더 크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중심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그 뭐 중심이나 평균이나 비슷한 얘기니까 그래서 평균 얘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뭐 요것보다는 우리는 복소수에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으니까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도 뭐 사실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그냥 다르게 적은 것뿐인데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그냥 4개화해서 적어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점은 둘레에서의 적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매개화를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DZ는 IR 되니까 I분의 1에 부터 2파이까지
되지? R의 I 세타 분의 F의 Z0 더하기 세타 I 세타 D 세타니까 다 없어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렇게 극좌표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것뿐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딱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원에 둘레 있는 건가 이게 좀 바로바로 안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얘를 뭐 Z라고 놓으면은 넘겨놓고 보면은 뭐 바로 보이니까 그냥 둘레에서 적분하는 거랑 내부에서의 값을 뭐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뭐 이렇게 바꿔 적은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 그 전에 뭐 가우스가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가우스의 민밸류 티오렘이라고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아까 실수해서 얘기했었던 게 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아까도 실수에서도 이렇게 적분해 준 거.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존재한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실수해서 했었던 얘기를 복소수로 확장한 느낌이긴 하구나.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평균값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결국 이거죠, 그렇죠? F가 잘 연속이고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랑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여서 이거는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는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입니다. 뭐 퍼스트 폼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 뒤에 뭐 퍼스트, 세컨드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뭐를 얘기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이면은 여전히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도메인이고, 그랬을 때 FZ의 크기는 F가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 이 F의 크기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되게, 그러니까 얘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좋은 상황에서는 최대값은 결국은 경계에서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안 생기니까 경계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여기 나는 8.59인데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같은 거를 뭐 공부를 하실 때는 우선은 직관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상황이 되게 좋을 때 결국 이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조건들은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조건들은 없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티오렘 8.59가 이게 조금 더 조건을 줬는데 F가 어널리틱인데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아까랑 다른 점은 이제 바운디드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바운디드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뭐 클로저에서 클로저에서 컨티뉴어스고, 그래서 요 조건 자체는 클로저에서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는 뭐 그냥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F가 어널리틱이면은 이 F의 크기는 바운더리에서 맥시멈을 갖는다. 좀 더 나아가서는 F가 상수가 아니면은 얘는 내부에서는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다. 뭐 그 얘기가 결국은 경계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혹시 이게 최대값이 뭐 유일하다는 거는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경계에서 있는데 내부에서 최대값이 또 나올 수 있죠. 뭐 2차원이라서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봉우리 같이 생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두 개가 여기에서도 최대값, 여기에서 최대값 뭐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F가 뭐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계에서 최대값 생기는 거는 맞고 내부에서는 최대값이 생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은 최대값은 항상 경계에서만 생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최대값이 생길 수가 없고 경계에서 생긴다. 당연히 F가 상수면은
뭐 이런 얘기 다 의미가 없으니까 상수면은 뭐 어디에서든 다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상수인 거 빼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한 성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에서만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예전에 뭐 라그랑주 승수법 이런 거 했을 때 뭐 아마 여러분들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빠졌다고들 막 부등식의 영역 같은 거를 할 때 뭐 어떤 이 경계에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거 말고 뭐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찾아라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했었던 게 얘 는 k로 놓고 그냥 x 플러스 y로 해서 y는 k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k 해서 x, y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직선들을 그려가면서 해주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막 딱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경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좀 뭐 과감하게 얘기하면 따름 정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값은 경계에서 생긴다. 다만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 앞에로 다시 돌아가서 f가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바운디드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최대값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내부에서는 절대 안 생긴다. 뭐 경계에서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대값이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내부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내부에서 최대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궁금한 점은 그러면 내부가 아니니까 외부는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D 자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D 바깥은 우리가 알고 싶지는 않고 경계에서 최대가 생기냐? 이것도 몰라요. 이거보다 좀 더 먼저 했어야 되는 질문은 그럼 최대값이 존재하냐? 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부에서는 안 생긴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운디드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바운디드이고 클로즈 뜨면은 이제 컴팩트 셋이 되니까 컴팩트에서 연속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를 이제 보장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안 생긴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경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8.59는 그럼 여기 8.58에 나와 있는 거는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은 내부에서 최대는 안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혼자 내부에서 안 생기니까 경계에서 생기겠구나. 요렇게 바로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이랑 결과를 잘 매치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러프하게는 뭐 바운디드까지 주면은 경계에서 최대가 생기는구나. 네, 뭐 일반적으로 경계에서 생기는 거는 이제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해보면 그럼 이제 뭐 딱 느낌상 규律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최대가 안 생긴다라 그랬으니까 최대가 된다고 하자. 그래서 Z0에서 최대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F Z0는 아까 했던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에 의해서 이 최대에서 D 안에 D가 사실 바운디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바운디드로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편의상 Z0 잡고 이제 아무 R이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D 안에 잘 들어오게끔 R을 잡아서 이제 요 경계에서 생각을 해주면 아까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에 의해서 얘는 항상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절대값을 씌워서 주고 부등식을 써주면 이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Z0를 그냥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F 안에 뭐가 있든 뭐 D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FZ0보다 작죠. 크기가. 그래서 얘는 FZ0보다 작습니다. Z0를 우리가 최대값으로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Z0는 5분의 1에
이거일 수밖에 없고, 얘를 안쪽으로 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편의상 이렇게 됩니다. 는 0. 근데 안에 있는 식을 잘 보면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하면 Z0에서 F의 크기가 항상 제일 크니까. 얘는 Z0보다 큽니다. Z0가 최대. 얘도 Z0가 최대니까. 그러면 어떤 양수를 적분했으니까, 어떤 양함수를 적분해서 0이 됐으니까 영함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FZ0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뭐 잠깐만 Z로 적어 보면은 FZ가 FZ0랑 크기가 같은데, 이제 Z는 요 서클 위에 있는 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R을 아까 잡을 때 이미 R로 잡았죠, 그렇죠? 뒤에 들어오기만 하는 R로 잡았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전부 다 같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 안에 들어오는 어떤 R을 잡아도 Z0가 이제는 최대값 내부에서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이고, R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잡을 수가 있죠. 그냥 D 벗어나지만 않게, 그냥 여기에서도 어쨌든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디스크 안에서는 전부 다 F가 얘랑 값이 같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 얘는 Z0는 내가 고르는 거니까 함수 값이죠, 그냥. 그래서 이 F의 크기는 어떤 디스크 안에서 항상 상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F의 크기가 상수면은 F도 상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에 의해서 5장에서 이런 거 했었죠. 저 F를 뭐 U 더하기 IV로 놓고 F 크기 제곱 이거 해놓고 이제 U 더하기 IV에 대해서 뭐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UV가 만족하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F도 컨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F는 어떤 상수인데 어떤 디스크 안에서 상수가 된대요.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뭐 디스크에 있는 거는 당연히 리밋 포인트 가지니까, 그러면은 F는 전체에서 다 상수가 되겠구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어널리틱 거 쓰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아이덴티티 티오렘. 이러면은 모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F가 상수함수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면은 상수함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는 상수함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F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F가 상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F가 상수가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를 좀 붙이는 게 귀찮으면은 F는 그냥 뭐 non constant analytic이다 뭐라고 해주면은 되겠죠. D면은 내부에서 최대값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8.59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8.59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는 조금 더 조건을 줬으니까 뭐 달라진 게 있다면은
바운디드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도메인 자체는 오픈 앤 커넥티드니까 오픈셋이니까 아직 경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보다 티오렘 8.58과 달라진 점은 첫 번째로는 D가 바운디드라는 조건이 더 추가가 됐고,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추가된 조건, 바운디드라는 얘기 해줬고, 어차피가 아니라 도메인은 오픈셋이니까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F가 이 어떤 이런 오픈셋에서 어널리틱인 건 아는데, 우리가 좀 더 조건을 줘서 이 경계에서 컨티뉴어스다. 내부까지, 어차피 내부에서는 어널리틱이니까 뭐 컨티뉴어스 하고, 그 내부에서 컨티뉴어스인 건 알고 있는데 경계에서까지 컨티뉴어스를 해주자. 요 두 가지 조건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F는 내부에서 컨티뉴어스니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얘는 D랑 D의 경계로 구성이 된 애인데, D는 아까 앞에서 D에서는 최대값 절대 안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있으면은 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있으면은 얘는 경계니까 경계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얘기니까, 내부에서 최대값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아까 앞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내부에서 최대값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최대값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최대값이 있냐? 있으면 어디에 있냐? 근데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운디드 이건 뭐 컨티뉴어스까지 얘기를 해줬으니까 최대값이 존재한다. 근데 어디에 있냐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은 내부에서는 없다라 그랬으니까 D 클로저 D가 어쨌든 내부랑 경계로 합쳐진 애니까 내부에서 아까 없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경계에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맥시멈 모듈러스 디오렘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예제 8.61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F가 제가 그 과제에서도 잠깐 쓰긴 했는데 이거 맞나? 이거를 아마 여기에서 적분하는 거였나? 당연히 어널리틱이긴 하죠, 그렇죠? Z가 -2만 아니면 어널리틱이고, 이 어차피 뭐 내부든 이 경계를 따라서든 Z가 -2가 절대 안 되니까 얘는 어널리틱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코시 시오렘 같은 거를 쓸 거니까 어널리틱인 거는 반드시 언급은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리를 이제 코시 시오렘을 쓰는데 얘가 어널리틱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이거는 정말 감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얘를 어널리틱인 거를 안 보였다 그래서 점수를 깎을 거냐? 사실 뭐 이제 제가 과제에서 그냥 말을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뭐 사실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게 왜 어널리틱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인 Z니까 이런 건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뭐 뒤에 아마 이것도 있었는데 얘가 어널리틱이 아니다라는 거는 딱 봐서는 모르긴 하죠, 그렇죠? 이게 어널리틱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널리틱인 거를 안 보였다고 깎을 거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채점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써주는 게 좋긴 하겠죠. 네, Z가 -2가 아니면은 어널리틱이다. 요 정도만 쓰면은 뭐 누구나 뭐 딴지를 걸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왜 어널리틱인지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자명해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는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널리틱인 거 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쓸 때는 정리의 조건이 맞는지는 다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어널리틱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이거는 뭐 감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답안을 좀 꼼꼼히 작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도 많고 뭐 여유도 있으면은 당연히 다 적겠죠. Z도 어널리틱이고 뭐 어널리틱 함수끼리 곱한 것도 어널리틱이고 얘는 분모가 0만 아니면 어널리틱이고 뭐 이런 거 다 쓰면 좋긴 하겠지만 뭐 시간이 보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F는 어널리틱이다. F는 어널리틱이므로 뭐 이제 점점 쓰는 거죠. 아마 책에서는 그냥 계산을 했는데 뭐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에 의해서 티오렘에 의해서 경계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요거를 얘기할 때도 이제 얘가 뭐 바운디드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뭐 도메인이긴 하니까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는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경계에서 최대값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은 바운디드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바운디드이므로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 계산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매개화 해놓고 이거 잘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해놓고 여기 Z 자리에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계산을 막 하면은 정리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12 이미지너리 파트 더하기 4인데 얘가 아까 3이었으니까 83 빼기 12 이미지너리 파트 Z인데 이미지너리 파트가 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i가 돼야 제일 크겠죠. 그래서 뭐 83 더하기 39 뭐 해줘서 121이 뭐 루트 해주면 11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뭐 아무 티오렘도 안 쓴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순수 매개화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아예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나는 좀 정리를 써서 우아하게 풀고 싶다. 그러면 네? 39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얘가 85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고 매겨야 R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어쨌든 이것도 맥시멈 모듈 스프린트 쓴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것도 쓴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정리 조건을 언급을 잘 해줘야겠죠. 이거 지금 Z를 애초에 이렇게 매개화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경계에서만 보겠다라는 얘기니까 바운디드라는 얘기는 안 쓰면은 일부 감점이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R 2의 i세타라고 하고 R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놓고 그냥 최대값을 찾든지 아니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인데 이거는 그냥 F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F의 맥시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미니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F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증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좀 뭐 최대값 했으니까 최저값 하는 거는 예전에 막 수프리멈, 인피멈 이런 거 할 때도 보통은 뭐 수프리멈에 대해서만 얘기를 잔뜩 하고 인피멈에 대한 거는 뭐 마이너스 F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서 넘어갔고 뭐 증가 감소에 대한 것도 증가에 대한 거 얘기하면은 감소는 마이너스 붙인 거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F의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었으니까 이제 최소값도 F분의 1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친절하게 친절한 건 아니고 F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F분의 1을 할 때 거리낌 없이 그냥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서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은 F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뭐 물론
F가 어널리틱이고 F가 0이 아니니까 이 도메인에서 F분의 1도 어널리틱이다 라는 얘기는 해주긴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은 똑같이 미니멈도 맥시멈에 대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산은 책에 있으니까 넘어갈 텐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메인을 우리가 예전에 막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뭐 코시 티오리 이런 걸 할 때는 심플리 커넥티드인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구멍이 없는. 근데 이런 우리가 방금 했었던 얘기들을 정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심플리 커넥티드인 거는 뭐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메인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런 거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얘기할 때는 구멍이 난 도메인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도넛 모양에서도 우리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잘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경계가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만 잘 비교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 도메인에서 또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정리 자체를 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선은 러프하게 얘가 뭔 얘기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너무 러프하게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코시 티오렘 같은 거는 구멍이 난 거에서 얘기할 때는 좀 뭐 다른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도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서도 이런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도메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기억할 때는 그냥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게 좋겠죠. 내 마음대로 막 편집해서 기억하면은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러프하게 기억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중요한 정리인데 이 슈와르츠렘 뭐 사람 이름 붙은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사람 이름이 붙었든지 아니면 정리 자체에 이름이 붙어 있든지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뭐 이런 것처럼 걔는 사람 이름은 안 붙었지만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얘도 좀 더 나아가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유형 뭐 문제 유형을 나누기 뭐 나누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F의 조건이 몇 개 없는데 F를 뭐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인데 F가 이런 디스크 안에서 어널리틱인데 뭐 원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그랬을 때 F가 내부에서 M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뭐 F 프라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운드를 찾아줄 수가 있고 내부에서 M보다 작았는데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더 얘를 샤프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F가 원래 내부에서 M보다 작다, 뭐 10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요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샤프한 부등식, 좀 더 정교한 부등식. 이렇게 뭐 샤프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제 뭐 부등식을 뭐 보였는데 얘는 뭐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가 뭐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인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누가 더 좋은 부등식을 보였냐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좋은 부등식이겠죠. 그렇죠? 얘는 쓸데없이 너무 큰 어퍼 바운드를 잡아놨으니까 얘가 좀 더 정교하겠죠. 둘 다 맞다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더 좋은 부등식이라는 거를 뭐 Z가 뭐 R보다 작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R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Z가 R에 되게 가까우면은 요 값 자체가 1이니까 사실 얘를 다 커버하고 있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F가 어널리틱이면은 뭐 원점에서 0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사실은 F는 내가 좀 더 정교하게 부등식을 찾을 수 있구나. 정교한 부등식을 찾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해보면 이거 증명 자체는 이거는 여러분들 요 테크닉은
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 아마 제가 8장 연습 문제 몇 개 고른 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F가 뭐 어떤 부등식을 만족할 때 뭐 만족하는 F를 모두 찾아라.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F0은 0이니까 우선은 만약에 F를 테일러 전개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수항이 없는 게 되겠죠. 뭐 이런 꼴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 이렇게 새로운 함수 정의를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GZ라고 하는 거를 Z가 0이 아니면은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네로 정의를 할 거고, 만약에 Z가 0이면은 당연히 좀 좋은 후보는 F'0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Z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G도 좀 좋은 함수이기를 원하니까, 뭐 G를 아무렇게나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을 좀 써먹으려고 정의를 하는 거니까 F'0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Z가 0이 그냥 어차피 F가 아래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G는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우선은 요 바깥에서, 아니 여기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Z분의 FZ로 정의를 했는데 뭐 F 어널리틱이고, 분모가 0만 아니면은 어널리틱인데 뭐 0 아닌 곳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뭐 당연히 오케이고, 이제 문제는 Z는 0에서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F'0으로 정의한 이유가 있죠.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얘는 뭐 원점에서마저도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G를 정의하고 나면은 어널리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0이 0이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게 쓰였죠. 그렇죠? 0분의 0꼴로 만들어 주려고 F0을 0으로 했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G가 어널리틱이고 F가 정리해서 여기에서는 F가 이렇게 M으로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뭐 R보다 작은, 대문자 R보다 작은 소문자 R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GZ의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G를 아까 얘는 이제 0 아니니까 이제 경계에서 여기에서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함수를 요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Z 절대값은 그냥 R이고 FZ인데 FZ는 뭐 Z가 뭐 소문자 R이든 뭐든 어쨌든 내부에서는 다 대문자 M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R분의 M보다 작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에 의해서 뭐 이 서클 여기가 바운디드고 이제 조건을 다 만족하죠. G가 뭐 어널리틱하고 뭐 경계에서까지 컨티뉴어스 하니까, 그러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에 의해서 우리가 GZ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경계에서 최대값 R분의 M을 가지니까 내부에서 또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GZ는 R분의 M 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별거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은 게 바뀌었죠. 여기선 지금 경계에서만 뭐 어쨌든 최대값이 R분의 M보다 작다였는데 이제는 R분의 M보다 여전히 작은데 영역을 아까는 둘레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부까지 확장을 해준 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해서 이제 둘레에서
얘기가 이제 내부 얘기까지로 확장이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R을 우리가 대문자 R보다 작은 걸로 임의로 골라놨으니까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골랐으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소문자 R을 대문자 R에 한없이 가깝게 골라줄 수가 있어서 GZ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까 GZ가 뭐였냐면 Z분의 FZ였으니까 R분의 M, 그래서 FZ가 R분의 MZ가 된다. 그럼 아까 뭐 F'0도 사실은 얘가 G0이었으니까 G0이 R분의 M인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요거 F에 대한 얘기도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는 F가 그냥 요거였는데 그냥 M보다 작다. 근데 좀 더 정교한 부등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럼 문제 정리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등호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면은 등호가 성립하면 뭐 둘 중에 하나, 그냥 뭐 G0가 R분의 M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 F'0가 R분의 M이거나 또는 어떤 뭐 R에 대해서 이라고 하면은 G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증명 자체도 G에 관한 얘기로 했었으니까 G0이 여기 나오니까 좀 R분의 M이거나 또는 GR이 R분의 M이거나, 이 얘기가 뭐냐면 G 입장에서 보면 G는 아까 최대값이 R분의 M이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R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진 거니까, 그러면 상수밖에 없겠죠. G는 상수. 그래서 뭐 G는 상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요런 게 되겠죠. 크기가 1인 이게 결국은 G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등호가 언제 성립을 하냐라고 물으면은 이 G라고 우리가 새로 정의한 G가 상수일 때, 그래서 이 상수라는 것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뭐 보통 뭐 이제 뭐가 상수다 뭐 이런 거 보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내부에서 최대를 가졌으니까 G가 상수가 된다.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굳이 따지자면은 첫 번째 얘기했던 뭐 퍼스트 폼이라고 했었던 이제 그거에 의해서 G가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f0만 0이라고 했었는데 f의 뭐 n-1번째 도함수까지 다 0이면은 뭐 z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것도 제가 뭐 증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을 텐데 GZ를 Z의 n분의 FZ 라고 놓고 이렇게 놔주면은 똑같이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슈와르츠 렘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F의 조건이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F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8.68에 나와 있는 거는 얘를 그냥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코로를 8.68이 뭐 그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GZ라고 놔주면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증명은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사실은 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리유빌 티오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도 바운디드이고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컨스턴트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뭐 다른 증명을 아까 얘기했었던 뭐 슈와르츠 렘마로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8.70에 있는 예제만 빠르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어널리틱 펑션인데 경계에서 1인 어떤 얘네들을 전부 다 찾는 문제. 우리가 그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얘도 증명 자체가 조금 특이하니까 어떤 디스크 안에서 내부에서 어널리틱이고 경계에서 1인 하는 거를 다 구분하는 문제니까 우선은 이 얘기가 결국은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간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계에서 1이니까 딱 서클이 서클로 가는 건 알겠는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널리틱이고 얘는 뭐 바운디드니까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내부에서는 값이 당연히 1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캐릭터라이즈 하라는 게 뭐 이런 거긴 한데 사실은 이 얘기가 결국은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게 뭐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는 알죠, 그렇죠? 그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었던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 제로가 없을 때, 제로가 없다.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있다겠죠, 그렇죠? 제로가 있다. 없으면은 f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컨스턴트가 돼서 그냥 fz가 어떤 2의 i 알파라고 하는 어떤 크기가 1인 상수가 될 거고, 이제 제로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있을 때도 궁금한 거는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유한계 있을 때, 무한계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유한계, 만약 무한계 먼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한계가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한계가 있으면은 영함수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찾는 애가 아니죠. 그리고 경계에서 1도 아니죠.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되는 거는 유한계밖에 없겠죠. 해가 제로가 유한계밖에 없을 때.
그래서 걔네들을 Z의 뭐 N이라고 제로들을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얘도 좀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A라고 했네. 제로들을 A1부터 AN까지라고 쓰면은 갑자기 FZ를 이런 애들로 놓습니다. 뭐 우선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렇게로 놓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얘는 0을 안 가집니다. FZ는 저 여기 안에서 제로가 없고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널리틱이어서 아까 위에서 했었던 얘기에 의해서 F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놓고 보니까 이 I 알파의 1분의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서 이제 요게 잘 보면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n개 곱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때 했었던 게 요런 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n개 곱해 놓은 거죠. 똑같이. 뭐 당연히 알파는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넣냐 이런 류의 증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걸 어떻게 찾았냐? 나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찾고 나면은 잘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해보면 그래도 약간의 이거 뭐 사실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알고 이렇게 한 거라고 뭐 봐도 상관없고 왜냐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하나밖에 안 했었으니까 쟤를 이렇게 정배를 해서 분모로 올려보면 Z의 이런 게 되는데 우선은 얘네들로 나눠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우리 슈바르츠 렘마 같은 거 했을 때도 아까 F0이 0이었으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0일 때 제로를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Z분의 FZ를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0들이 있으니까 0으로 다 나눠주면은 이제 뭐 어널리틱이 잘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뭐 경계에서 1이어야 되니까 FZ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도 이제 비슷한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려면은 이제 얘는 1이니까 됐고 절대값 취해서 1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은 만약 위에 없다 치고 이제 얘가 없을 때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Z-A1에서 Z-AN 곱한 애들인데 이제 크기가 뭐 이렇게 유닛 디스크 이 서클 위에서 이 함수도 크기가 1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이제 뭔가를 더 곱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곱할 때 뭐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됐고 얘네들을 다 상쇄시켜서 1로 만들어 주고 함수도 어널리틱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각각에 대응돼서 쟤네들을 곱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후보로 한번 생각을 하고 뭐 계산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F를 대문자 F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얘기들을 다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3장이었던 것 같은데 4장인가?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어떤 거를 다 찾아보자. 뭐 그때는 이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여러 개 곱한 거는 안 했는데 다 찾으면은 진짜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상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여러 개 곱한 거, 그래서 유한개 곱한 것도 잘 된다.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무한개 곱해도 되지 않냐? 어차피 크기가 1인 애들이니까 무한 합하는 것처럼 무한 곱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는 복소 2에서 무한 곱을 어떻게 잘 얘기할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이제 유한계까지 한 거는 우리가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무한대까지 곱한 것도 뭐 사람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블라슈케 프로덕트인가?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복수 2에서 다루기로 하고, 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도 남은 거 제가 좀 시간상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